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AI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그냥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였어요. 또 AI 투자 피크 아냐 이런 걱정도 이번 실적으로 다 반박됐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실적에서 진짜 중요한 지점, 앞으로의 투자 방향, 그리고 엔비디아의 리스크까지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는 또다시 시장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성장 흐름이 단순히 빅테크가 많이 사서가 아니라 수요층이 확실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4개 회사가 거의 수요의 대부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원통산업들, 제약, 금융, 자동차, 제조업 같은 이쪽에서도 AI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GPU 수요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기업들만 이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산업이 AI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에 드러난 진짜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는 고객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메타는 이미 AI 인프라 투자에만 수십조 원을 쓰고 있고, 구글은 AI 관련 자본 지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증가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미 경쟁이 너무 붙어서 AI 인프라 투자를 이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 단위 AI 인프라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동은 자신들만의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고, 일본은 국가 규모로 AI 반도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싱가포르나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매우 안정적인 수요가 됩니다. 여기에 전통 산업들까지 뛰어들고 있죠. 의료, 제약, 금융, 자동차 쪽에서는 AI 기반으로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AI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투자가 됐다는 뜻이죠. 이번 실적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기술에서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B100인데요. 이 칩은 단순히 성능만 높은 게 아니라 전력 효율이 크게 좋아졌고, 전체 운영 비용이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불만들을 조금씩 해결해주는 칩인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건 블랙웰, 즉 GB200 플랫폼인데요. 엔비디아가 이걸 두고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라 말할 정도로 성능과 확장성이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기업들이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 구축하거나 RAG 기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작업에서 GB200 클러스터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제 단순히 AI 모델 한번 돌려보는 시대를 지나서 기업이 완전히 AI 중심의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전히 매출이 특정 몇 개 고객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에요.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회사의 투자 방향이 바뀌기라도 하면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도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쟁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AMD의 MI300 시리즈는 실제로 몇몇 빅테크에서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CPU, AWS, 트레이니엄, 인퍼렌시아 같은 자체 칩들도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조금씩 흔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중국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내놓은 제품들의 성능과 판매량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중기적 리스크예요. 자, 그럼 시장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이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더 가느냐.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AI 인프라는 아직 투입 단계예요. 거품은커녕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파일럿 프로그램 수준에서 본격적인 시스템 전환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단위 프로젝트들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GPU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이후로는 AI PC, AI 스마트폰, 로봇 자동차 이런 쪽까지 본격적으로 파도가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잡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